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분류에서 제1장 특정 감염성의 기생충성 질환의 HIV 디지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IV 디지즈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IV가 이제 약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H가 사람에 해당되는 휴먼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I가 이뮤노 데피션시,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 결핍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V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디지즈, 질병이 이제 HIV 디지즈가 되는 거고요. 이제 HIV 디지즈에서 쓰이는 코드가 이제 B20에서 24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코딩하는 것들을 이제 배워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HIV 디지즈라고 하면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HIV라는 그 용어가. 근데 이제 질병 중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 이 질병은 조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제 질병인데, 이 에이즈가 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걸리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HIV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즈가 되는 거고요. 이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되게 좀 위험한 질병, 위험한 전염병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감염이 되면, HIV에 감염이 되면은 그 면역이 저하가 되고요.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이 저하가 되면은,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제 그 세균이랑 싸워가지고 이제 이겨야지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 세균이랑 싸울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이 계속 이제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이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최악의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게 에이즈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HIV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 HIV가 이제 어떤 질환을 유발시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3단위 코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B20 같은 경우는 뭐 1권 가서 한번 봐도 되고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병이다. 그래서 이제 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이제 여기를 이제 유발한 그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병일 때 B20을 주고요. 그리고 B21인 경우는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병이에요. 그래서 암을 유발했을 때 이제 그 HIV가 암을 유발했을 때 주는 코드고요. B22는 기타 명시된 질환을 유발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병, 그리고 B23은 기타 병태를 유발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병, 그리고 B24는 상세불명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병,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세부 수식어 더 이제 숫자 더 써가지고 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크게 보면은 이렇게 B20에서 24는 어떤 질환을 유발시켰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B20에서 24 중에 이제 똑같은 3단위 분류 내의 질환이 다발성이면 이제 0.7을 주게 되고요. 이제 0.7 주는 게 이제 주코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주된 병태가 되고, 이렇게 0.7을 주려면 전제 조건이 주된 초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했다든지 뭐 주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데 그 질환이 다발성을 했다, 2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이제 동등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0.7을 주고, 이제 그 2개 이상의 각각 그 질환들을 부가 코드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단명 예제는 안 가지고 왔지만 뭐 B20이 있고 또 B21이 있었다. B20이 있고 B20.1도 있고 뭐 B20.2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3단위 분류가 같잖아요. 이렇게 3단위 분류가 같으면은 0.7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2개 각각은 부가 코드가 되는 거고, 주 코드를 0.7을 준 거를
주된 코드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B20.1도 주된 초점이 아니어야 되고 B20.2도 주된 초점이 아닐 때. 근데 이렇게 다발성이면서 이제 초점이 없을 때는 주 코드 B20.7을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가 코드로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B20에서 24 내에서 2개 이상 3단위 분류로 이제 분류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는 B22.7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랑 차이점은 얘는 지금 3단위가 여기 지금 똑같잖아요. 3단위가 B20, B20 이렇게 똑같을 때 .7을 주잖아요. 근데 B22.7을 주는 거는 여기 B20에서 24 사이에 이제 코드 중에 2개 이상 이제 분류를 해야 될 때, 뭐 지금 여기는 이제 예제가 있는데 예제를 이제 보면은 미리 이제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코드를 찾았을 때 B21.0 코드랑 B20.4 코드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B20, 20 이렇게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7을 줬는데 얘는 B21에 B20이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3단위 분류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B22.7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여기 B22.7을 주 코드로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각각 또 코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코드 찾아가지고 이제 부가 코드로 줘야 된다. 개발 상태는 부가 코드로 부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원칙은 이제 이번에 주 원인이 되는 질환이 HIV면 B20에서 24 사이 코드 부여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번 주 원인이 HIV면 HIV로 주 코드를 주고, 만약에 발현 증세가 있으면 발현 증세가 주 코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진단명 예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를 유발한 HIV 질환이다. HIV 질환이다. 그러면은 이제 치매를 유발을 한 그 HIV 질환, 이 B20에서 24 사이 코드가 이제 주 코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발현 증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구강 칸디다증인데 그것을 이제 유발한 HIV 질환이고, 그리고 이제 구강 칸디다증을 위해서 이제 입원을 했다. 이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HIV가 원인이긴 하지만 이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죠. 이거를 치료하려고 입원을 했죠. 그때는 이 구강 칸디다증을 주 코드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주 코드가 되고, 앞의 경우는 그냥 HIV 질환 B 코드가 이제 주 코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강 칸디다증이 이제 주 코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사망은 또 약간 반대가 돼서 발현 증세 그 치료가 있어도 HIV를 원사인으로 선정을 한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라고 했을 때, 이 경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얘가 주 코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HIV가 이제 원사인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원사인 코드를 HIV로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을 한번 봤고요. 이제 진단명 이제 예제 한번 코딩 해볼 건데요. 일단 아까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 지금 HIV 디지즈가 resulting in 뭐뭇을 유발을 시켰대요. 인이 여기 뒤에가 무엇을 유발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뭘 유발시켰냐면은 칸디디아시스랑 카포시 살코마 오브 스킨 이렇게 두 가지를 유발을 시켰대요. 그래서 칸디다증이랑 피부의 카포시 육종을 유발시켰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각각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HIV 질환에서 칸디다증이랑 HIV에서 이제 피부의 카포시 육종 각각 이제 코드 찾아주면 되고요. 찾는 방법은 선도호를, 이 HIV 질환 찾을 때 선도호가 얘가 지금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병이잖아요. 우리나라 용어로. 그래서 선도호를 사람으로 먼저 가주면 좋고요. 그다음 뭐 질병을 먼저 가도 되긴 해요. 뭐 칸디다증이나 여기 카포시 육종을 먼저 가서 그 뒤로 이제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병으로 출해된 이런 수식어 가도 되는데, 일단은 사람으로 가서 일단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사람에 가서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수식어 간 다음에 세 번째 수식어는 무엇무엇을 유발한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칸디다증이냐 아니면 피부에 카포시 6종이냐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칸디다증을 이제 가보면은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칸디다증을 가면은 B20.4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B20.4 일단 찾을 거고, 그리고 이제 6종 카푸시 6종도 갈 건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뭐뭇을 유발한 다음에 이제 6종에 가서 카푸시 가면은 B21.0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21.0, B20.4 지금 보면은 두 개 이상 3단위 분류로 이제 분류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B22.7 코드가 이제 주 코드로 와야 되는 거고요. 개별 상태 부가 코드를 주는데, 아까 이 카포시 6종은 여기 이제 6종에서 카포시 가면은 얘가 이제 부위가 피부 쪽이었는데, 이 피부를 나타내는 자세한 그 코드는 그 코드를 이 피부의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포시 6종 피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찾아가지고 부가 코드로도 줄 수가 있어요. 자세한 코딩을 위해. 그래서 얘는 이제 그 6종에 가서 카포시 간 다음에 피부 가도 되고요. 카포시에 가서 6종 간 다음에 피부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실습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찾은 코드에서 총 4개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칸디다증 및 피부에 카푸시 6종을 유발한 HIV 질환 코딩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이제 HIV 질환 때문에 칸디다증이랑 피부에 카푸시 6종 이렇게 두 개의 질병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냥 순차적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사람으로 가서 이제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권의 439페이지 가면은 이제 사람에서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HIV 질환을 나타내는 이제 코드고, 이 밑으로 이제 수식어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단명에 있는 거는 이제 칸디다증이랑 피부의 카푸시 6종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칸디다증 먼저 가보면, 지금 면역결핍까지 갔고, 이제 모못을 유발한이라는 이제 수식어 한 개 더 가지고, 두 개짜리로 가지고, 칸디다증은 수식어가 3개짜리로 있겠죠? 그럼 3개짜리로 키역을 가서 칸디다증 찾아보면은 여기 440페이지에 칸디다증 B20.4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포시 6종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포시 6종을 또 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피부에 있는 그 카포시 6종을 유발한 건데, 지금 일단 카포시 6종 밑으로는 더 수식어가 없어서 이 B21.0을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포시 6종 이렇게 가도 되고요. 6종에 가서 카포시를 가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드는 B21.0 똑같이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B21.0이랑 B20.4까지 이제 찾았는데, 더 찾아봐야 될 거는 지금 카포시 6종에서 피부 쪽 있는 C코드, 더 자세한 그 암 신생물 코드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B21이랑 B20처럼 그 3단위로 되어 있는 그 B코드가 있을 때, 아까 그 원칙에서 2개 이상 이렇게 3단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B22.7을 주코드로 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세부인 것들은 부가코드로 뒤에다가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맨 앞에 와야 되는 거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줄 수 있는 B22.7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이 카포시 6종을 쓴다 그러면 B21.0, 그리고 그 다음에 B20.4 줄 수 있는데, 카포시 6종을 이제 피부로 하나 더 찾아가지고 줄 거예요. 그래서 카포시 6종에서 카포시 가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카포시에서 6종을 이제 갈 거고, 이제 97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카포시 있고요. 거기에 이제 6종이 있죠. 6종에서 엔코드 일단 확인하고, 6종의 그 부위가 쭉 나오는데, 진단명에서는 피부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어, 피부에 있는 C46.0을 이제 마저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코드도 사실은 신생물에서는 같이 이제 보통 주는데, 이 M코드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그 신생물 때 배우겠지만, 조직학적인 어떤 검사를 하고 나서 정확한 어떤 검사 후에, 명확하게
이 암 종류가 카포시 6종이었다라고 이제 진단이 됐을 때만 N코드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재 샘플을 가지고 온 건데 그 교재에서는 이제 N코드가 적혀 있지는 않아서 아마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냥 C코드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조직화자 진단명까지 나왔다 그러면 조직화자 검사까지 시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N코드도 같이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그 같이 줄 수 있는 코드 B22.7이 맨 앞에 오고 그 뒤로 B21.0 그리고 지금 카포시 6종 피부 찾은 C46.0 그리고 이제 칸디다증 HIV 질환인 B20.4 이렇게 코드를 최종적으로 4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제는 HIV 디지즈인데 resulting 칸디디얼 스토마타이티스 이번에는 칸디다 구내염을 일으키고 N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뉴모니아 얘는 이제 폐렴인데 폐포자충 폐렴이라고 하는 그 폐렴의 한 종류를 또 일으켰대요. HIV가 그랬는데 이제 더 그 지금 그 진단명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를 감염내과 입원해서 폐렴을 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이제 치료받은 게 폐렴이 되는 거죠. 이제 폐렴을 주로 이제 그 치료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 지금 첫 번째 원칙에서 다발성이긴 다발성인데 이제 주된 초점이 분명한 경우는 그것을 이제 주 코드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찾으면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무엇을 유발한에서 칸디다증 하나 찾아도 되고 폐포자충 폐렴 이렇게 각각 찾아봐도 돼요. 제가 여기 지금 풀이에는 폐렴에 먼저 간 것들 넣어놓긴 했는데 이번에는 폐렴으로 간다고 치면 폐렴에서 폐포자충 가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병을 토래된 하면은 B20.6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폐포자충 말고 칸디다 구내염, 칸디다증을 또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칸디다증에 가서 사람 면역 바이러스 병으로 인한 하면 B20.4를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고 봤더니 지금 앞에 3단위가 똑같죠? B20으로. 근데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금 첫 번째처럼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다발성을 점치를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점치를 줘야 되는 걸로. 근데 주된 초점이 없을 때만 얘를 줄 수 있고 주된 초점이 분명한 경우는 그것이 주된 병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폐렴이 주된 그 초점 질병이어서 얘를 이제 주된 병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20.6이랑 B20.4 중에 이 폐렴 폐포자충에 해당되는 B20.6이 주 코드가 돼서 맨 첫 번째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았던 그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인데 칸디다증은 B20.4 뒤로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주는 이 코드는 뭐냐면 지금 칸디다증을 일으킨 HIV로 인해서 칸디다증이 생긴 거고 그 칸디다증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증상 있죠? 이 구내염 칸디다성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그 질병에 대한 코드를 부가 코드로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부가 코드로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중에 보면은 이렇게 발현 증세가 4단위 분류로 표현되지 않을 때 여기에 원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칸디다증에 구내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때는 다른 곳에 분류된 코드를 부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선도어를 구내염에 가서 칸디다성 가보면 이렇게 B37.0 코드 찾을 수 있어서 얘도 이제 부가 코드로 더 쓸 수 있다니까 이제 뒤에 더 붙여준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칸디다 구내염과 폐포자충 폐렴을 유발한 HIV 질환을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HIV 질환이니까 선도어를 사람에서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그리고 무엇을 유발한 이쪽에서 수식어를 또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찾아볼 거는 일단 그 폐포자충 폐렴을 유발한 HIV 질환부터 이제 찾아볼 거여서 폐포자충 폐렴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무엇을 유발한 그 밑으로 이제 폐 쪽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폐포자충 폐렴이라는 이제 수식어 확인해서 옆에 코드 B20.6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자료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쪽으로 먼저 가도 되고 폐렴이라고
해서 이제 폐렴에서 폐포자충 간 다음에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병으로 이제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또 칸디다증이니까 아까 찾았던 거랑 이제 그 비슷한 방법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칸디다증이 아니라 칸디다 구내염을 이제 유발한 HIV 질환이래요. 근데 칸디다 그 구내염이 어쨌든 칸디다증으로 인해서 이제 구내염이 생긴 거여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서 모먼무스 유발한 칸디다증까지는 일단 가고요. 여기서 이제 칸디다 구내염이 더 뭐 수식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이 칸디다 구내염에 대한 거는 따로 코드를 찾아야 돼요. 구내염, 칸디다성 그 구내염을 따로 이제 코드를 찾아서 이제 국악 코드로 줘야지 좀 더 정확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찾을 수 있는 데가 찾으면 이제 B20.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B20.6이랑 B20.4 이렇게 일단 찾았고, 그리고 구내염 칸디다성 한번 찾아보면은 칸디다 구내염은 구내염을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구내염을 먼저 가면 구내염에서 칸디다 지금 150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요. 여기 구내염 칸디다성에서 B37.0 쓰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B37.0까지 써서 코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까 진단명에서 주 코드 될 수 있는 게 감염내과 입원해서 폐렴을 주로 치료받고 퇴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입원의 주 원인이 폐렴이었기 때문에 이제 폐렴 코드를 제일 앞에 써주고 이제 B20.6이 그 폐렴 코드였잖아요. B20.6 코드 주고 그 뒤로 B20.4, B37.0까지 주어서 이제 코딩을 완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한번 찾아봤고요. 지금 특정 감염성의 기생충성 질환에서 이 HIV 질환 관련한 코드가 약간 복잡한 그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도 보통 이렇게 뭐 두세 개 정도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거를 또 주 코드를 줘야 되는지 이런 원칙들이 약간씩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이해를 해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개념 이해하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